저 연배에서 아마 컨택을 저 정도 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예. 최고의 컨택의 여왕 남현순 사장님으로부터 좋은 말씀 듣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아유, 피곤하시죠 모두. 네, PC 클럽 멤버이며 인터내셔널 다이아몬드 남현순 인사드립니다. 나는 네트워크를 정말 사랑하는 여자입니다. 왜냐하면 우연히 알았지만 이거 진짜 돈밭에 굴릅니다. 네, 우연히 알았지만 네, 시간은 한 20여 년 됐습니다. 그래서 진짜 제가 이제 뭐 옛날에 무슨 젊었을 때 학교 다닐 때 다 꿈이 있죠. 그러나 결혼하고 살고 하면선 애 키우고 가정 살림하고 하면서 꿈이 어디 있어요. 정신없이. 그러나 또 제 건강도 안 좋았기 때문에 이러다가 내가 굶어 죽겠다. 건강 쪽으로 영양 쪽으로 찾아보자 하고 한 것이 제 몸이 약했던 것이 전화위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꿈도 키우고 건강도 찾고 그리고 부자도 큰 부자가 되고 싶어서 이 폴라이프를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이거를 들어보니까 와서 한 달, 두 달 들어보니까요 막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막 떠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얼마나 외로워졌는지 다 도망갔어. 저기서 나를 보고 오는 사람들이 또 그 얘기 할까봐 이렇게 하고 보면 왔었는데 없어. 그래서 보면 골목으로 들어가 숨어서. 네,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이 참 정말 행운인 게 왜 그러냐면요. 성공대학을 연장 계속 하신답니다. 우리 그리고 최고 직급이신 제이스 닥터 김 박사님과 김진선 박사님이 또 함께 하시면서 또 골드님들이 아주 전격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우리 팀에서는 우리 최석윤 골드님께서 이렇게 또 아주 따뜻한 마음으로 이 안이 열기가 생길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계시니 저희들 7월, 8월, 6월에 했잖아요. 6월, 7월, 8월, 9월, 10월 계속 이렇게 하시다 나면요. 이렇게 계속 안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시다 나면은 진짜 끝내주게 도사가 되십니다. 저는 20여 년 하고 보니 도사 아닌 도사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뵈면요. 여기 우리 효주 씨가 제 다운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들어왔을 때 뭐 너스레를 떨면서 몸짓을 하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넉살을 부리는데 보니까 해내겠어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한 자리에 앉아서 500만 원, 1000만 원 막 저렇게 아까같이 떠들어가지고서 매출을 일구는 데는 끝내주는 거예요. 저런 사람들이 몇 사람만 있으면요, 제 일대에 저는 돈을 셀 수가 없죠.
그래서 돈 세는 기계를 살라고 주문을 해놨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회사 좋고 다 좋아요. 한데 제품도 우리는 트랜스퍼 팩터를 가지고 지렛대 역할을 해서 정말 이걸 가지고 전 세계에 한 군데도 없는 이 제품을 가지고 저희들이 억만장자의 기로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서 계시는 거예요. 이거를 우습게 하시면은 내 통장에 돈이 우습게 들어와요. 근데 이거를 정말 사랑하고 진짜 그렇구나, 맞다 하면서 정말 막 그냥 열심히 거절에 랩투 라이프투 마저 가면서 이 자리에 서셔야 합니다. 저도 자존심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에요. 네, 한데 어떻게 그것을 견뎌냈을까? 동창들한테 가서 얘기를 쫙 하니까 동창들이 현순아 너 시집 잘 갔다더니 어째 이렇게 됐냐, 그러면서 저녁이나 먹고 가 이래. 이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친구들을 찾다가 지인을 찾아서 얘기를 하니까 언제 그런 의학 공부를 배웠어요? 그러면서 나를 이상하게 보는 거야. 백혈구 속에 T 임파구만의 면역 정보 전달 인자 이러면서 막 떠들으니까 그런 걸 어떻게 알아? 그러면서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게 말이 통하지를 않아.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골드 컨택을 하는 게 가장 부담이 없겠다.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사람 옆에 그냥 괜히 안 앉습니다. 네, 전철을 타나 어디에 공공장소에 가나 여러분들 같은 분 옆에 제가 가서 앉아요. 앉아가지고 우아하게 핑크색 차를 마십니다. 그러면 물어봐요. 그것도 자존심이 강해서 안 물어봐요.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그러면서 물어보고 싶은데 자존심 때문에 못 물어보는 거야. 저는 아주 우아하게 먹습니다. 맛있게 먹지요. 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예, 감사합니다. 하다 보니 돌아다니다 보니 이건 거절을 당하는 것이 보통 당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날은 한날 이런 날이 있었어요. 세 사람을 약속을 했어. 내가 세 사람 약속을 해가지고 했는데 세 사람이 전부 펑클로 놓는 거야.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그때 제 기분이 어떻겠어요? 완전히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어요. 나 이제 집에 가면 언제 울 거야. 그러고서는 했는데 그 청담동에 볼 일이 있어서 제가 저녁에 한 7시쯤 가을이에요. 그래서 걸어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어느 건물에 불이 켜져 있어. 그래서 해라 까짓 거 뭐 3번 망가졌는데 한 번 더 올라가 보자. 그래서 올라간 거예요. 가서 사장님 계십니까? 그랬더니 왜 그러세요? 그래요. 그래서 사장님은 안 계신데 그 밑에 뭐라 그러더라. 그 와이프가 뭘로 책임자로 있더라고. 그분은 계십니다. 아 좋습니다. 그분 좀 만나게 해주세요. 왜요? 그래. 만나게 해주세요. 내가 하면서 딱 하니까는 안에서 듣고 그 와이프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나오더니 나더러 하는 소리가 누구십니까? 그래. 제가요 지나가다가 여가 들리고 싶어서 들렸습니다. 제가 자존심 오면 끝내주는 여잔데 여기서 또 한 번 얻어 터지면 난 진짜 큰일 나서 그런데 그래서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를 할 때는 만면의 미소를 띄우고
이 미소 짓는 것도 거울을 보고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네, 이렇게 웃던 연습을 해서 이게 습관이 돼야 돼, 미소가. 그래서 미소를 지으면서 근데 웃는 낯에 침 못 뱉기로 제가 기찬 정보가 있어서 왜 여기에서 발길이 멈춘 이게 시적으로 읊었어 내가. 왜 여기서 발길이 멈췄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러세요. 여기 앉으세요. 그래. 그게 제가 40대 중반이었어요. 네. 그래서 앉아서 저 한 10분만 시간 주실 수 없습니까? 그랬더니 앉으세요. 그리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쫙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소리가 그러면서 나중에 명함을 딱 내놨어. 그랬더니 명함을 딱 보더니 1시간 반을 떠들었더라고 거기서. 근데 들으려고 하니까 확실하게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했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그 명함을 보더니 내일 아침 9시 10시 사이에 저 물건을 좀 갖다 주실 수 있어요 이래요. 그러면서 웬일이야. 그 총무를 부르더니 지갑 가져와 그랬더니 200만 원을 난 이거 정말 내 나이 150세까지 안 잊어버릴 거예요. 딱 주는 거예요. 명함을 받고 오메 오메. 그래서 내가 맞다. 체림새도 잘해야 되겠고 그리고 당당해야 되겠구나. 내가 당당하게 떠들어대니까 나한테 호기심을 가진 거죠. 그리고 200만 원을 주는데 내가 띄워먹고 가면 어쩌려고 200만 원을 줘. 20만 원도 아니고. 하지만 그 사람이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나를 신뢰하게 됐다는 거죠. 이러려면 나는 얼마나 거절을 당했고 얼마나 거절당하면서 내공을 쌓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공을 쌓고 정말 그래서 내가 그걸 가지고 아침에 10시까지 그 다음날 제품을 가지고 갔는데 그 여자가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품기가 있어서 한쪽이 이상하게 기울어졌었대요. 근데 내가 그걸 알아요? 모르죠. 그냥 들어가서 진솔한 얘기로 떠들어댔던 거죠. 그때 내가 느낀 게 맞다. 10번을 거절당하면 어떠냐. 그 사람하고 나하고 15년의 그 관계가 있었거든요. 이게 제품을 한 번 사면 4,500만 원어치를 사. 직원까지 다 먹여요. 예, 너무 그 의류를 이렇게 천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직장이더라고. 해서 이태리에 가서 공부해 가져와서 또 가라만 넣고 그렇게 해서 이런 색깔 넣어서 전 세계에 돌리고 광장시장 이런 데 가게가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 사람이 가게가 있는지 이태리를 가서 공부를 하는지 모르죠. 그냥 내 발길이 닿는 대로 하도 3명을 거절당하고 나니까 축 처져서 이 집에 가면 인제 싸워 누구하고든지 내가.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든지 회포를 풀어보자 해서 제가 콜드 컨택 그때에 느낀 게 맞다. 하자. 기죽지 말고 하자. 그러면서 콜드 컨택의 여왕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앞으로 우리가 그 김태수 법학 박사 그분의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1차 산업에서 1800조 시장이 자동차 시장이라고 했습니다. 2차 산업에서 컴퓨터 시장이 3600조 시장이라고 했어요. 뭔지 모르지만 지나갔습니다. 한데 6차 산업에서 건강 시장과 친환경 시장이 8천조 시장에서 아직 한국에 주인공이 없대요.
요때 무엇을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 뭐 플래티늄이 하시겠지. 아니에요. 각자 내가 할 거야. 그냥 일을 으드득 가시면서 내가 할 거야. 내가 8천조 시장에 이게요.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한국의 기운이 너무 좋대. 그래가지고 그게 한국으로 지금 다 몰려오고 있대요. 한국으로 기운이 너무 좋대요. 한국에서 억만장자가 나타난답니다. 근데 저는 그 미래학자들의 이야기를 믿습니다. 그 S사에서 20여 년 전에 뭐라 그랬느냐면 은행이 앞으로 20년 후에는 은행이 축소되고 그때 은행들이 얼마나 잘 나갔어요. 은행이 축소되고 그리고 여성이 움직이는 시대가 오고 남성의 자리가 힘들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렇게 저런 말을 함부로 저렇게 해도 되나? 무섭더라고 막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은행이 축소가 되면서 합병이 되고 지금 그 잘 나가던 제1은행이 어디로 갔는지 쪽방에서 저기를 못 쓰잖아. 지금 이 미래학자들의 얘기 여러분들 정말 들어야 돼. 그래서 지금 8천조 시장에 주인이 없다는데 여러분 성공대학 계속 하셔가지고요. 8천조 시장에 다 여긴 다 주인공이 되실 분들이에요. 이렇게 하고 누가 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진짜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이런 걸 전부 다 사방 다 써붙이시고 이렇게 하시면 내가 하게 돼요. 여기 지금 80이 넘으신 분이 뭐 13개월인가 만에 골드를 하셨잖아요. 그분이 골드. 그렇게 해서 한 달에 수익이 수천만 원의 수익을 창출하시더니 처음에 오셨을 때 다리도 좀 이렇게 좀 힘들어 하시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몸이 누렇게 얼굴이 뜨고. 근데 그분이 지금 아주 정말 20년은 젊어지셨어. 그러니까 제품이 이렇게 확실히 좋고 하니 여러분들이 자꾸 콜드 컨택 하면서 자꾸 거기에 기준을 두시고서 해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들은 여기에서 마이 스토리가 있습니다. 각자가 마이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경쟁력이 있어요. 예. 그리고 트랜스퍼펙트라는 물질을 가지고 그거를 지렛대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가보세요. 제품 너무나 허접한 거 가지고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하고 어디는 또 가보니까 옛날에 가보니까 제가 S사를 18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프랜차이즈로 바뀌는 바람에 1년 반을 헤매고 다녔어요. 아무데나 저는 접근 안 했어요. 그러면 저의 다운들이 수천 명이었었는데 그 다운들이 다 다른 데 가서 엎어져 있는 거야. 나는 또 나 홀로야. 하지만 나는 확실한 것을 찾아서 내가 여기에 평생을 몰입하리라 하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찾아다녔습니다. 다니다 보니 이 폴라이프라는 데 와서 설명을 듣다 보니까 귀가 번쩍 뛰는 거예요. 큰 돈을 벌 수 있어. 18년 했으니까 마케팅에는 도사가 됐잖아요. 제가 마케팅의 도사가 되면요 마케팅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본래 했던 데도 본인 할당량이 500만 원이었어요. 다달이. 여기는 얼마죠? 16만 원이야.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돼요. 그러나 기본 16만 원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제품이 좋아서 먹다 보면 오래 있다가 전화를 해보잖아요. 그 사람한테. 그러면 절대 사람을 하나 만났으면 리스트 작성을 해놓으시고 절대로 버리지 마세요. 그분을 또 만나고 한참 있다 또 전화하고 한참 있다 또 전화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도 와서 계시지만
저 뒤에 박용욱 사장님 6년 전에 저한테 트랜스포 팩터를 이렇게 만나서 드셔보셨어요, 저분이. 해서 진짜 좋다 좋다 하지만 자기가 애들 가리키는 그 선생님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느라고 시간을 보냈다가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6월 초에 전화가 와가지고 저분이 뭐라 그러냐면 아직도 그거 하세요? 그러고 물어봐요. 그래서 아직도가 아니라 나는 평생 할 거지요. 잔소리 말고 만나요. 그랬어요. 오세요. 그랬더니 진짜로 오셨어, 저분이. 근데 그래가지고 6월 달에 입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라인에서 두 분의 다이아몬드가 6월에 나왔죠. 이달에 또 두 분의 다이아몬드가 또 나옵니다. 그러면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저분이 박수 좀 크게 쳐주세요. 네. 그러면 저분이 모르겠어요. 왜 나한테 오래간만에 전화를 하셨는지 몰라. 하나, 나는 한 분 한 분을 절대로 그냥 안 놓치거든. 한데 저 한 분도 굉장히 소중한, 엄청 소중한 거야, 한 사람이. 근데 저분은 나한테 전화 걸었다가 저의 레다망에 걸리신 거죠. 근데 잘 걸린 거예요? 못 걸린 거예요? 잘 걸렸죠. 늦는 말에 팔자가 튈래니까 별일이야. 전화 한 통 했다가 팔자 피는 거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고요. 어쨌든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 2030년에는 약이 안 듣는 시대가 온다. 많이 들으셨죠? 항상 여기에서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근데 맞는 얘기거든요. 항생제 뭐고 이제 안 들어요. 네. 이제 의사 선생님들도 뭐라 그러시는 줄 알아요? 항생제 먹어서 설사했어요. 그러면은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박사님들이 유산균 없어요. 집에 유산균 있으면 팍팍 먹어주세요. 그러더라고. 할 수 없어 이제. 네.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이에요 이게. 그리고 우리들이 너무 많이 먹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는 특히나 폴라이프 비즈니스는 100억의 가치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몰라서 못 듣거든. 한참 잊어버릴만 하면 또 하고 또 잊어버릴만 하면 또 하고 또 계속 하세요. 계속해서 우리는 그분을 이 자리에 모시는 게 내가 하는 일이거든요. 왜냐? 여기에다 우리가 돈을 투자하지 않았잖아요. 맞죠? 이걸 만약에 투자를 여기 엄청나게 했어. 그러고 나면은 얼마나 힘이 들어요. 자, 보세요. 제가 지금 한 그룹이 또 엄청나게 크고 있습니다. 예, 또 어떻게 됐느냐, 그분은. 저 소우주 양한반 병원을 하시는 분인데, 거기를 제가 가면은 그 부인이 나더러 뭐라 그러느냐면, 여기에 그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려면 저희 집에 오지 마세요. 그래요. 그래서 속으로 내가 뭐라는지 알아요? 나는 당신을 꼭 여기에 꼭 내가 컨택 시키겠다. 그러고서 얼마를 찾아다녔는지 아세요? 1년을.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거야. 갈 때마다 고운 눈으로 안 봐요. 원장님한테 내가 저 사업 얘기 할까봐. 절대 고운 눈으로 안 봅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추나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2번 부닥치기도 했어요. 그분하고 와이프하고도. 근데 어느 한 날 내가 갔더니 한 1년 됐어. 한 달에 한 번씩 정성을 들이러 갔는데 1년 됐는데 그때 뭐가 나왔느냐면 2014년에 디톡스가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그때에 살이 그분이 이렇게 쪄 있고 나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가 똥배가 나왔어요. 아니면 히프가 늘어졌어요. 제대로 빠질 거는 빠지고 제대로 몸이 갖춰지거든. 내가 이제 거기서 이렇게
슬슬 이렇게 하면서 몸을 보이면서 그러면서 그러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 어때요? 그러면서 그랬더니 남 사장님 그때보다 더 좋아지셨어요. 막 이래. 그래서 이런 디톡스 이런 게 나왔다. 나한테 5분만 시간을 좀 주실래요? 그랬더니 그러세요. 왜냐면 자기가 살이 찌고 배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나를 보니까 자기 배가 한심한 거야. 그래서 가라고 또 그럴까봐 카운터에 서서 5분만 주세요. 시간 5분만. 1시간 20분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디톡스 아이디어를 첫날 하는 날이었어. 저녁에. 언제 해요? 그러고 물어봐. 그래서 내가 언제 해요? 그러길래 오늘 저녁에 시작입니다. 그랬더니 오실래요? 그랬더니 왔어요. 진짜로. 근데 그분이 와서 들어보더니 와 세상에 완전히 뿅 갔어. 그래가지고 그냥 5+1으로 해가지고 막 하는데 여기 이렇게 살찐 게 쫙 일주일 보름 만에 쫙 빠지고 막 그냥 이게 배가 이만했던 게 막 쑥 들어가고 말이야 몸이 가볍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내가 그 찬스에 막 사업 설명을 계속하면서 막 했더니 그냥 사람을 주워드리는데 말도 못하게 주워드리는 거야 막. 병원에 오는 사람도 전부 디톡시키고. 그런데 그 한 줄이 최금숙 사장님 줄이에요. 얼마나 성장을 했습니까? 그래서 인터내셔널이 7분이 나왔잖아. 그리고 거기에 변호사, 판사 다들 나왔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최금숙 사장님도 여기 안 계시나? 최금 사장님도 내가 볼 때는 처음에 볼 때는 좀 희끼미리했어요 얼굴이. 근데 지금은요 얼굴이 20년은 젊어져서 아가씨 같아. 그러고 말이야 뭐 광주 찍고 전주 찍고 뭐 부산 찍고 다운더라고 지금 막 그 벤츠 차를요 저기 그저 구루 막 굴리듯 해 지금. 그러고선 뛰어댕겨 막. 그러고 뛰어댕겨요. 야 진짜 감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이죠 우리가 정말 성공을 하려면 참고 견디고 랩투 라이프 마저도 이게 내가 할 짓이지. 내가 여기 돈 투자 안 했으니까. 그렇지. 네트워크라는 게 이런 거지. 여러분 네트워크와 다단계는 엄연히 DNA가 틀려요. 다단계는 왜 흡수로서 얘기를 하는지 몰라. 다단계는 물건을 팔고 3단계까지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물건 파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예, 우리는 뭐예요? 넷들을 짜서 짜고 또 넷들을 짜고 넷들을 짜가지고 이렇게 정말 그 정보를 주는 사업이다. 우아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많은 그 수익을 창출을 하는데 내가 그걸 팔러 다녀. 막 계속 팔러 다녀. 그러면 내일이면 내가요 다음 달이면요 병원에 입원해야 돼요. 그렇게 팔러 돌아다니면은 아니잖아요. 정보 주면 또 정보가 내려가고 정보 주면 물건을 팔면 범위가 적어요. 그러나 이 정보를 주면서 자꾸 만남을 갖고 가슴으로 하는 사업이다. 가슴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가슴 말고 속의 가슴으로 하는 사업이다. 여기에서 저희 라인에서 김희균 사장님이 너무나 골드 컨택을 잘하세요. 그래서 김희균 사장님을 이 자리에 모셔서 그분은 폴라이프다 뭐 트랜스퍼 팩터다 이런 얘기 전혀 안 하세요. 그러고서 여기까지 모셔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면 스폰서들을 활용을 해요. 이 자리에 잠깐 모셔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김희균 사장님 이 자리에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사업하고 있는 인터내셔널 다이아몬드 김희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금 저희 가문에서 다 해먹는데요. 남현순 사장님 밑에 그 최금숙 사장님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 스폰서의 그 파트너인 김희균입니다. 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가문을 빛내야죠. 가문을 빛내야 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이롭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제 삶의 화두였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오랫동안 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뭐냐면 우리 마음을 치유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 치유하는 일을 한 20년, 30년 가까이 한 거죠. 그러다 보니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몸을 치유하는 쪽으로 왔어요. 지금요. 치유한다든지 낫는다든지 하면 안 되잖아요. 이 일은. 이게 과대광고로 걸린답니다. 저희가 식품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사실은 마음 치유에서 몸 치유 쪽으로 왔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글을 하나 읽었는데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하는 앤서니 라빈스 그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몸을 신체가 바뀌면 마음도 바뀐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하면서 늘 마음을 치유하면 몸이 치유될 거라고 저희는 확신을 했어요. 왜? 모든 건 시민성에서 비롯이 되니까. 가장 치명적으로 우리한테 힘든 게 하는 게 스트레스잖아요. 근데 이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 덜 받을수록 환경오염도 이겨낼 수 있고 면역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몸이 치유가 되는데 지금은 반대로 신체가 바뀌면 마음이 바뀐다는 거죠. 접근이 훨씬 쉬워졌어요. 마음을 치유하는 거는 사실은 조금 더뎌요. 왜냐하면 마음 치유하러 오는 사람도 적어요. 근데 이거는 몸이 아프니까 일단은 지금 밖에 나가시면 몸이 안 아픈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몸부터 시작하면 마음이 저절로 좋아진다는 거죠. 근데 이게 원리는 뭐냐 하면요. 여러분들은 저는 늘 생각하는데 엄마 초유의 트랜스퍼 팩터가 있다고 하잖아요. 면역 전달 인자라고 하는 거. 엄마 초유라고 하는 거는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결정체를 모든 포유류 동물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포유류들이. 이것을 저희는 지금 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면역만 들어가면 사람들은 거칠었던 사람들도 순해지고 사나웠던 사람들도 착해지는 거예요. 무슨 원리냐 하면 여러분들 주변에서 보시잖아요. 사람이 아프면 짜증이 나고 어디가 불편하면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이 불편함이 다 사라지고 나면 마음이 저절로 너그러워지고 저절로 남을 보살피는 마음까지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랑의 전달자고요. 사랑의 메신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세상에 엄마 초유와 같은 그런 사랑을 이 세상에 전달함으로써 거기에서 다른 사람을 건강하게 하고 몸과 마음, 심신을 안정되고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가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제 홀라이프를 하는 거죠. 저도 경험이 많이 있어요. 저도 초반에는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제가 안 울 것 같죠? 그런데 저도 울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마음 공부만 하는 사람인데 제 주변에 아는 사람도 많고 저에 대한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다단계, 지금은 다 네트워크 아까 DNA가 다르다고 하셨지만 통칭 다단계라고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단계에 대한 트라우마가 많아요. 기본적으로 자기가 해서 트라우마, 안 했는데 옆에서 들어서 트라우마, 다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다단계 그러면 일단 저항부터 하고 보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그 순수하고 마음 하나 들여다보고 산 사람들한테 어느 날 갑자기 저도 시행착오를 겪은 게 제 안에서 막 열정이 생기고 이거 내가 안 알리면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직무유기하고 가는 거야. 이렇게 마음먹고 막 알렸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저항을 탁탁 하는 거죠. 그때 제가 엄청 자존심이 상하고 화딱지가 나고 정말 미칠 것 같더라고요. 집에 들어와서 엉엉 울고 속상해서 울고 나 이거 왜 시작했지? 막 이러고 울고. 그런데 이제 매를 많이 맞다 보면 정말로 맷집이 생겨요. 이게 짬밥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부딪히지도 않고는 그냥 안 됩니다. 누가 맞다고 그러셨어요? 예, 그렇죠. 맞죠. 진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론으로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실제 현장에 나가셔야 돼요. 아까 앤서니 라빈스가 뭐라 그랬냐면 그 뒷말이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들을 신체적으로 부딪히는 상황에 갖다 놓으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거기에 어울리는 말이 되는 거예요. 항상 몸을 움직이셔야 됩니다. 행동을 먼저 하셔야 되는 거죠. 제가 그 우리 최골드님하고 좋아하시는 그 스크립트를 하나 작성을 한 게 있어요. 그 스크립트는 뭐냐 하면 이런 경우예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지금도 누구 만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첫 번째는 상대를 잘 파악을 하시는 거예요. 먼저 상대를 파악을 하시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 말을 많이 하셔야 되겠어요? 들어야 되겠어요?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상대를 파악하려면 듣는 거예요. 요새 어떻게 지냈어? 그래서 얘기를 하게 놓아두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은요.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내가 이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하지? 어떻게 이 사람 설득하지? 여기서 궁리를 하면요. 상대가 말을 털어놓을까요? 안 털어놓을까요? 안 털어놔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그냥 정말로 나를 다 버리세요. 아무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무슨 말을 할까 궁리하지 마세요. 그냥 나를 완전히 비워놓고 상대한테 그냥 올인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내가 왜 이 사람한테 이런 말까지 하지? 그냥 다 털어놓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하나하나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세요. 아, 이 사람이 지금 돈이 조금 어렵구나. 아니면 누굴 도와줄 사람이 옆에 있었구나. 근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그냥 듣고만 있으면 안 되고 아, 그렇구나. 어머, 그래서 어떻게 됐어? 이렇게 자꾸 맞장구를 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끌어내는 기저예요. 그분들한테 맞장구를 치셔서 그분들한테 호응을 하시고 리액션을 하셔서 그분이 할 수 있는 말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다 끌어내는 거죠. 그러고 나면 어떻게 했어요? 어머, 나만 혼자 이렇게 시간이 얼마야 이게 이 얘기를 나 혼자 했네?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지내요? 물을 거 아니에요, 저한테. 그러면 저는 그때 상대에 맞춰서 얘기를 합니다. 아, 내가 요새 투잡해.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 나 이제 돈 번을 좀 해. 이럴 수도 있고요. 상대가 필요한 말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의 묘미는요. 상대방한테 온전히 내가 말을 듣고 있으면 내가 궁리하지 않아도 저절로 상대가 필요한 말이 내 입에서 나가게 돼 있어요. 이게 바이브레이션에 의해서 이게 절묘한 이치입니다. 내가 내 안에서 궁리를 하면요. 상대방이 뭐가 필요한지 그 사람이 필요한 말이 안 나가는데 내가 나를 비우고 상대한테 온전히 올인을 하면 상대가 필요한 말이 우리는 의식에서 다 통로가 통해 있거든요. 그 사람이 필요한 말이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내 입에서 툭 튀어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런 공부를 저희는 마음 공부하면서 아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알아요. 저는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올인하는 거죠. 그 순간. 그러면 상대가 필요한 말을 내 입에서 쑥 나가. 그러면 아, 그러냐고. 그런데 그러면 돈 벌면 무슨 돈을 뭘 해서 돈을 벌어? 그럼 당신도 돈 필요해? 묻죠, 제가. 그대도 돈이 필요해? 아, 돈 안 필요한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사람이 어떤 면에서 다른 사람을 만났으면 나 돈 안 필요해 이렇게 말했을 사람이에요. 이해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물을 때는 나도 돈 필요하지. 아주 좀 더 솔직해지는 거죠. 아, 그렇구나. 내가 돈을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벌지 못했는데 조금씩 하다 보니까 재미가 있대. 막 부풀리시면 안 돼요. 아주 겸허하게 자꾸만 꼬리를 감추면서 요만큼 내보이면서 이거 작전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작전을 잘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작전이라는 거 뭐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을 하시면 터득이 저절로 되는 부분인 거죠. 이게 금방 나가서 터득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해보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을 극복하고 해보시다 보면 나가는 거죠. 제가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오랫동안 한 가지 일을 하면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완전히 저는 몰입을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의 주의를 잘 못 둬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면서 한 20년 동안 완전히 한 층의 사람들을 잃어버리고 산 경험이 있어요. 연락을 안 했던 거죠. 근데 이분도 한 7, 8년 정도 됐을 거예요. 제가 연락을 취하지 않은 지가.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생각이 나잖아요. 리스트도 적고 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도 얘기를 해봐야 되겠네 하고 리스트를 적어서 몇 번 전화를 했는데 이 사람이 안 받더라고요. 왜? 그동안 연락도 뜸했고 괘씸죄에 걸리기도 했을 거예요, 제가. 예, 그래서 연락을 안 받았어요. 그래도 저는 그냥 간간히 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했어요. 뭐 연락이 되면 좋고 안 되면 또 다른 사람한테 하면 되니까. 그랬더니 한번 전화가 걸렸거든요. 이 사람 받았어요. 여러 번 하니까. 그랬더니 대번 경계심을 이렇게 갖고. 근데 왜 전화했어요? 그냥 오랫동안 연락을 안 해서 전화번호를 뒤지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어요. 근데 마침 내가 대구에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전화 한번 했어요. 생각나서. 그랬더니 대구에 내오시는데요. 아주 냉랭하죠. 그래서 대구에 일이 있어서 가는데 그냥 뭐 꼭 만나자고 전화한 건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렇게 통화한 것만 해도 너무 좋아요. 그랬더니 대구에 어디 오시는데요? 그때부터 이렇게 묻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하고 내가 동대구역에 그때 세미나가 있어서 내일 모레 가는 거예요. 그때 시작할 때쯤이에요. 그랬더니 그 얘기는 안 하죠, 제가. 동대구역에서 약속이 있어서 가는데 제가 3시에 약속인데 1시쯤 만나서 우리 점심 먹을까요? 이렇게 됐어요. 만났죠. 만나서 점심을 먹는데 만나서 이제 밥을 먹고 어떻게 지내냐고 그러는데 저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이 사람한테 계속 물었죠. 그랬더니 얘기하고 계속 얘기를 하다가 그런데 희균쌤은 어떻게 지냈어요? 그래서 아이고 나야 뭐 어떻게 지내는 거 잘 아시잖아요. 소문 들어서도 알 거고 요새는 이제 옛날에 하던 일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는데 2가지 일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는 알겠고 하나는 뭐 하는데요? 그래서 돈도 좀 벌고 있죠. 돈 벌어야 살잖아요. 그랬더니 뭐 하는데요? 계속 궁금한 거죠. 이제 얘기를 하다가 내가 네트워크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당신은 싫어하잖아 이런 거. 안 할 것 같아. 그러니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가 그런 거 한다고요. 이렇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네트워크를 해봤대 예전에. 뉴스콘을 해봤는데 다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세상에 뜻밖이네. 그런 걸 해봤어요. 난 생전 처음인데 그냥 내가 오늘 여기 온 것도 그냥 세미나가 하나 있어서 왔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거기서부터 관심을 가져가지고 계속 자기가 실패를 어떻게 했는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얘기를 듣고 나는 여기 이게 건강 세미나인데 이거를 여기 관심이 있어서 왔다고 같이 한번 뭐 들어봐도 괜찮고 그랬더니 다 뭐 3시에 약속이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괜찮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그냥 난 아무 생각이 없었죠. 가슴속에 뭘 생각을 갖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럼 약속을 늦출까? 그래가지고 약속을 늦추고 그 세미나를 들었어요. 근데 들으면서 자기가 꽂혔어요. 이게 듣는 순간. 그리고선 그 약속을 그날 취소했어요. 끝까지 다 들었어요. 중간에 간다고 하다가. 그리고 그날 사인을 하고 갔어요. 재밌죠? 그러니까 우리는 선입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어떤 선입견도 상대한테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앞으로 잘하든 못하든 이걸 떠나서 그저 내가 알려야 될 분한테 알리고 그분이 복이 있으면 따라올 것이고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린다면 많은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그냥 글로 데려오시는 걸 어떻게 데려올까 하시고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머릿속에서 만나지 마시고 가슴에서 그냥 소통을 하시면 되고요. 내가 어떤 궁리를 갖고 가지 마시고 단순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단무지라고 옛날에 들은 생각이 있는데 단순 무식하게 아까도 어떤 최골드님 올려주신 화면 보니까 무지하게 열심히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딱 그 말이 무식하게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아셨어요? 너무 유식하면 상대방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무식하면 이 사람이 조금 어리숙하구나. 요 틈을 상대방은 좋아해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잘나면 좋아하지 않아요. 적이 많이 생겨요. 근데 조금 내가 어리숙하고 저는 보니까 굉장히 어리숙하게 생겼잖아요. 이게 저의 달란트예요. 사실은요. 예. 말은 말하지 않고 그냥 어수룩하게 그냥 어설픈 듯 이러면서
상대방의 필요를 알아서 이렇게 조금씩 얘기해 드리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나 다 저는 이 성공대학이 이 나이에 성공대학을 오셨다는 게 기적이잖아요. 세상 어디에서 이런 성공대학을 하겠습니까? 근데 70이든 80이든 60이든 지금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죠. 이 성공대학에 오셨다는 건 여러분들 성공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갈고 닦으셔서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여러분들 내면에 잠든 거인을 깨우시면서 앞으로 나가시면 모두가 성공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5분 더 썼어요. 성공하세요,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우리 김희윤 사장님께서 네트워크의 기본 원칙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에디슨이 전구 발명을 할 때 9,999번을 실패를 했잖아요. 네. 실패를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만해라 하니까 전구가 안 되는 것을 9,999가지를 내가 깨달았어. 그 다음에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노력하시고 시작하는 단계, 지속하는 단계, 노력하는 단계, 도약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휘청할 때는 지속하는 단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거 진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몇 사람한테 얻어 터지면요 그냥 주저앉아요 사람들은. 왜냐하면 곱게 서방님이 돈 벌어주는 거 가지고 먹고 살다가 나와 보니까 그냥 사방서 얻어 터지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나는 여기 이론도 투자하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상까지 최고의 억만장자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8천조 시장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공이 느껴지십니까? 네. 내공이 여러분들도 내공이 쌓여야 되겠죠? 우리 한국 네트워크 업계 거의 아마 콜드 컨택의 여왕일 겁니다. 저분은 길 가면서 아무나 만나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기해서 데리고 올 수 있어요. 여기까지. 우리 남현순 사장님께 큰 박수를 드리기 바랍니다. 저기 마무리인데 배고프시죠?